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통대안입니다. 통대안인데 지금까지 통대안 사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통대안 업체, 어떤 업체가 좋다, 어떤 업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전적으로 통대안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 어떻게 보면 통대안을 신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대안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느 업체를 통하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제 그 업체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우수한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업체를 잘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통대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쪽 금융 쪽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소규모로 해서 사무실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을 잘못 만나게 되면 결과가 처음에 상담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대안을 함으로써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통대안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좀 주의 깊게 들으셨다가 혹시라도 통대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격 조건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죠.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연봉은 2천 이상, 그리고 재직은 6개월 이상. 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고, 이외에 이제 연체 기록이라든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기다 쓰기보다는 직접 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통대안 업체 잘 고르는 방법으로 저는 이걸 택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무조건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가장 많이 현혹되는 문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통대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느 업체를 가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결과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좀 힘들다고, 어떤 업체는 가능은 하지만 저금리로 다 대안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어떤 업체는 이처럼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세상에 무조건 가능하다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저는 제 판단에는 중개업체일 확률이 높아요. 입에 바른 소리, 고객이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기네들 쪽으로 진행을 할 거면서 통대안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넘기는 거죠.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업체에서 내릴 건데, 중요한 게 이래저래서 결과가 아주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금융권도 섞이고 그렇게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래,
충분히 내가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으면 그 정도면 나는 그것도 감지덕지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은행 가고 좀 부족한 것은 부족분은 그냥 이금융권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은행 얼마나 간다고? 은행에서 얼마 해준다고? 뭐 가지고 있는 채무의 뭐 20, 30%? 20, 30%는 누구나 해주겠죠. 나머지 그럼 7, 80%는 이금융권에서 뺀다는 얘기?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업체들은 피하라는 거죠.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고 설렁설렁 결과를 애매모호하게 그냥 말하는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대충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넘어가게끔 만들어서 이런 데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져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했지만 일단 할 말은 해버린 거예요. 고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듣기는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는 중개업체다 생각하고 가능한 제 생각에는 상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비록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좀 차갑게 얘기하고 굉장히 무식하게 말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능한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듣기 싫지만 현실적인 얘기 해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말투가 항상 아주 썩 부드럽진 않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기다려 그냥 주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대환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약 70% 그리고 이금융권에서 약 30%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7천만 원 은행, 이금융권에 한 3천, 뭐 5천이면 3,500원 은행, 1,500원 이금융권. 이렇게 이제 고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은행에서 얼마 나오고 이금융권에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도 그 정도면 지금보다 훨씬 나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맡겼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은행에서 3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머지 70%? 그냥 이금융권에서 70%를 받아요? 그럼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은행에서 3천 받고 이금융권 7천 받아? 그럼 이거 내가 왜 통대환을 해? 이러려면 통대환 할 필요가 없지? 그 비싼 수수료까지 주면서.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은행에서 30%만 나왔다면 기다려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약속은 70% 했잖아요. 그럼 은행에 3천이 나왔어요. 30%만 나왔어. 그럼 40%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주자는 거죠.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 왜? 이게 정상적으로 신용 등급에 반영이 된다면 어차피 상환하게 되면 바로 3일 후면 반영은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면은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해가지고 2, 3개월 기다려줬어. 그러면 은행 어떤 금융사든 간에 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30%밖에 안 나오던 게 2-3달 기다려지니까 은행에서 40%가 더 나왔어. 그리고 와서 이금융 나머지 30%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을 택하라는 거죠. 이렇게 30% 이렇게 나갔어. 어떤 업체에서. 너 이제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갔는데,
일단 이렇게 받으세요. 이거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뭐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통계안 해가지고 은행 70%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진행해버리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데는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 많은 업체거나 아니면 영세업체. 욕심이 많은 업체는 혹시라도 이렇게 기다려주질 못해요. 왜? 이 40%를 뽑아내기 위해서 투자했던 1억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자고 있어야 돼. 이 돈을 빨리 뽑아내가지고 또 다른 고객 통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3, 4개월, 한 2, 3개월 동안 묶이니까 그 돈이 못 돌아가니까, 못 굴러가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동안. 안 돼, 안 돼.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가세요. 나중에 다시 통대 안 해드릴게. 뽑아내놓고 그대로 연락 안 받아버리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넘겨가지고, 다른 분들 통대 안 해가지고 또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곳이 아니라 약속을 70%를 했는데 은행에서 30%만 나왔어. 아, 돈이.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해드린 거, 이렇게 기다리실, 고객님께서 기다릴 수 있다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약속했던 만큼 빼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땡큐예요, 땡큐. 기다려지면. 왜? 난 그동안에 대출 없잖아. 이제 안 나가고. 무료로 돈 쓰는 거, 무료로. 공짜로. 기다려지면 좋은 거예요. 이 기다리라고 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려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또 고객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갖는 당한 수수료. 자, 이왕이면 안 그래도 힘들게 통대 안 하는데 단돈 얼마라도 빼주는 것이 좋죠. 아니면 좀 더 적은 것이 좋고. 제가 봤을 때 이쪽 업계에서는 보통 10에서 15%를 많이 받습니다. 15% 이상 받는 곳이 있다면 여기는 거래하지 마세요. 욕심 많은 업체. 이렇게까지 안 줘도 이렇게로 이것만 받고 해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고객님 자격이 안 좋아서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데 대신에 좀 높습니다. 자격이 안 좋아서 안 될 정도면, 다른 데서 안 될 정도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상 원하는 것은 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하는 곳은 하는데 다른 데는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가능하니까 해드릴게요. 이런 데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0에서 12%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곳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이 기다려주는 것. 3개월을 기다려줘. 약속한 대로 안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걸 받겠죠. 정상적인 수수료.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은행에서 70%, 이금융권 30%,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30%가 나왔어. 그리고 이금융에서 70%를 뺐어요. 자, 약속은 70%, 30%, 은행에서 70% 약속을 해놓고 막상 결과 빼고 대출 받아보니까 은행이 30%, 이금융권 70%야. 채무자들은 왜 이 비싼 수수료를 줘가면서 통계안을 하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30% 빼줘버리고, 이거면 70%. 할 의미가 있나요? 할 의미도 없는데 이것까지 바래 또. 자, 약속 15% 했으니까 주세요. 아, 내 인정할. 그럼 니네는 약속 맞췄냐 이거지. 당신네들은 약속을 지켰어?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주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깼다면
이 약속도 자연스럽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결과를 빼버렸다, 업체에서. 이런 업체는 뭐 거래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알 수 없는 거니까 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따로 다시 보세요. 당신네들은 이 약속을 못 지켜줬으니까 나도 이 약속을 못 지켜주겠다. 서로 절충안을 보세요. 절충을 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통대안을 해오면서 채무자가 아닌 업체들이죠. 통대한 업체가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들었어요. 당연히 뭐 고객님들한테서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심적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어찌됐든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일을 하는 분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미지를 걸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 잘못된 업체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알려드린 거 무조건 가능하다는 데 의심하고, 약속한 대로 금액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면 합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특히나 15% 이상은 거절하시고요. 자, 오늘은 통대안을 상담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이걸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